어머님,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요. 결혼식장 한 구석, 낯선 여자가 제 귀에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들, 표적이에요. 일부러 골라서 접근한 거예요. 그 여자는 변호사 명함을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그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한마디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곧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패션계의 거장이라 불리던 제가 왜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미용실 원장 행세를 해야 했는지, 화려한 며느리의 명품 가방 뒤에 숨겨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올해 72이죠. 48배 나이에 사람들은 저를 패션계의 거장이라 불러주더군요. 파리, 밀라노, 뉴욕. 세계 3대 패션 위크를 섭렵한 디자이너. 제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이 런웨이를 수놓았고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브랜드는 명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요. 새벽 5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50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헤어스타일. 거울 속 제 모습은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진 않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가 한쪽 벽면 가득 채워진 트로피와 상패들을 손으로 하나씩 쓰다듬어 봤습니다. 차갑더군요. 문득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에 7살 윤우가 있었습니다. 학예의 날이었습니다. 관객석 한쪽엔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엄마, 꼭 와야 돼요. 약속이에요. 윤우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애원했던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윤우야, 엄마는 파리 출장이 있어서. 또요? 엄마는 항상 바빠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엄마의 성공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를 원했는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트로피보다 필요했던 건 엄마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었을 텐데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우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오세요. 지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수? 윤우가 2달 전부터 사귀고 있다는 약혼녀였습니다. 만난 지 3달 만에 약혼을 하다니요. 그리고 엄마, 지수가 패션 쪽 일하잖아요. 인플루언서거든요. 대단하구나. 근데 엄마, 지수가 좀 까다로워요. 옷차림이나 그런 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수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봤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액세서리. 모든 사진이 화려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복 터지겠네. 이런 며느리 만나면 자랑스럽겠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심이요. 약혼녀와 아들의 진심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제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며 패션계의 거장임을 숨기고 평범한 동네 미용실 원장으로 변신하기로 한 겁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손이 간 건 옷장 맨 구석이었습니다. 20년 전 입던 낡은 옷들.
색이 바랜 가디건, 다른 면바지. 토요일이 왔습니다. 낡은 가디건, 색 바랜 면바지, 다른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 이제 가볼까? 윤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제 낡은 차만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지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차림새를 본 순간이었죠. 어머님, 그 옷은 미안하구나. 내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지수가 재빨리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웃이 보지 않나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진 곳, 현관 쪽 작은 의자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 옷은 미용실에서 일하느라 이렇게 입고 다녀. 미용실이요? 응. 엄마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져서 동네 미용실에서 일해. 윤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언제까지 그 일 하실 거예요?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수가 좀 예민해서요.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내일 패션 잡지 인터뷰가 있어요. 혹시 내일은 안 오시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오면 안 되니? 기자들이 와서 집 촬영도 하고 그럴 텐데 혹시 어머님이 그런 옷차림으로 계시면 옷이 사람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가르는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낡은 옷 한 벌 입었을 뿐인데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내일은 안 올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윤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이에요. 괜찮으시죠? 벌써? 엄마, 반대하지 않으실 거죠? 엄마가 반대하시면 저 어떡해요? 엄마 허락 없이는 결혼 못해요. 윤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허락할게.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지만 미소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신랑 측 어머님이시죠? 그런데요. 저기, 제가 지수 씨 대학 동기였어요.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빨리 도망치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수 씨를 대학 때부터 봐왔는데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지수 씨는 남자를 돈으로 봐요. 대학 때도 부잣집 남자들만 만났어요. 그러다 이용하고 버리고. 지수 어머니도 똑같아요. 모녀가 한 팀이에요. 표적을 정하면 끝까지 쥐어짜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표적이에요. 지수 씨가 SNS에서 윤우 씨 찾아낸 거예요. 일부러요. 믿기 힘드시죠? 근데 지수 씨 전 남자친구한테 들었어요. 완전히 털렸대요. 집까지 빼앗겼대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결혼 취소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저희 오빠도 지수 씨한테 당했거든요. 5년 전에요. 결국 오빠는 파산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여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예요. 꼭 연락하세요. 김민지 변호사. 그 여자는 변호사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윤우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행복하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겪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윤우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여자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기로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이 눈을 멀게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초라한 미용실 원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힘들고 아플 겁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윤우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받을 용기가 없었죠.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랑방 미장원에서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우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윤우야.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바빴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 다시 오세요. 지수가 엄마 다시 뵙고 싶대요. 보고 싶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갈게. 근데 엄마, 내일 패션 잡지 인터뷰 기자들 올 텐데. 윤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았어. 기자들 가고 나서 갈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명품을 입고 갈까? 아니면 낡은 옷을 입고 갈까? 결국 낡은 가디건을 골랐습니다. 진심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윤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명과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고 지수 옆엔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스타일리스트 언니예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가 인사했지만 제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또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였죠. 윤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기자들이 곧 올 거예요. 인터뷰 끝나면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알았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다, 오빠. 지수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씨. 어서 오세요, 기자님. 2명의 기자와 사진작가가 들어왔습니다. 와, 집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수가 기자들을 거실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죠. 오늘 인터뷰 주제가 패션 인플루언서의 일상이잖아요. 집 곳곳 사진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진작가가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들, 옷장, 거실. 그때였습니다. 사진작가의 카메라가 제 쪽을 향했습니다. 찰칵. 저분은 누구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도 함께 사진 찍으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왜요? 가족사진 있으면 더 좋죠. 인간미 있고.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거절해달라는 뜻이었죠. 괜찮습니다. 저는 안 찍을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아쉽네요. 기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본 거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씨,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오전엔 협찬받은 제품 촬영해요. 오후엔 편집하고 업로드하죠. 가족분들은 응원해 주시나요? 네,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줘요. 시어머님은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응원해 주세요. 지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기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자랑스러우시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가고 거실엔 저와 윤우, 지수만 남았습니다. 휴, 끝났다. 지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아까 인터뷰 갔던 기자입니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까 어머님 사진 찍었잖아요. 그게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요. 기사요? 네. 유명 인플루언서의 초라한 시어머니 이런 제목으로요. 데뷔가 확실하잖아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 수십 개에 시어머니는 낡은 옷. 클릭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기사는 안 됩니다. 왜요? 진실인데요. 요즘 독자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빈부격차, 가족 갈등 이런 거요. 제발 부탁입니다. 기사 내지 마세요. 글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근데 만약 어머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기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건이 있으신가요? 광고 하나만 넣어주세요. 제가 아는 업체 광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우와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우야. 왜요, 엄마? 저 기자가 나한테 협박했어. 협박이요? 내 사진을 기사에 실겠대. 유명 인플루언서의 초라한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알아, 나도 막으려고 했어. 어떻게요? 조건을 내걸었어. 광고를 넣으라고. 광고요?
그럼 돈이. 지수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건에 500만 원 정도 할걸요? 돈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제 아니가 아니라요. 엄마 어떡해요? 윤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윤우야, 내가 그 기자한테 말해봐. 기사 내지 말라고. 제가요? 근데 엄마,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니시니까. 윤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들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탓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부모의 초라함이 부끄럽다는 순간이요. 그 순간 부모의 가슴엔 못이 하나씩 박힙니다. 못이 너무 많이 박히면 마침내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게 무슨 말이니, 윤우야? 아니에요,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초라하게 입고 다녀서 창피하다는 거야? 엄마. 윤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지수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기사 나가면 지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 며느리 인생은 끝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마음이 무너지는 건 괜찮다는 말인가요?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걱정하지 마.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집에. 저녁은요? 지수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가 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러 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상처받아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기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다음 날 일요일 윤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니? 엄마, 지수가 미안하대요. 어제 너무 당황해서 그랬대요. 변명이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엄마, 사실 지수가 부탁이 하나 있대요. 부탁? 지수가 요즘 사업을 확장하고 싶대요. 온라인 쇼핑몰을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한데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네.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윤우야, 엄마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미용실 일한다 했잖니? 알아요. 근데 엄마 저축 좀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게 저축이 있다는 걸요. 누가 그래? 장모님이 알아봤어요. 엄마 명의로 된 계좌가 있다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제 계좌를 조사했다는 말인가요? 윤우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나중이 언제인데?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제발 엄마. 윤우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아들 같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지수가 계약 들어가야 한대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수 어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지수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와, 집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부인,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윤우한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네요. 지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사부인이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어떻게요? 미용실 리모델링은 제가 책임질게요. 세 단장 하면 손님도 많이 올 거고요. 미용실. 저는 미용실 원장이 아닌데 지수 어머니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빨리 잡아야죠. 지수 어머니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명함을 받습니다. 김미숙 사업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제 진심이 아니라 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돈을 줄까 말까? 주면 그들이 만족할까? 아니면 더 많은 걸 요구할까?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로요. 하지만 윤우와 지수는 몰랐습니다. 초라한 미용실 원장이 사실은 패션계를 쥐락펴락하는 거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라는 거리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윤우에게서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엄마, 지수가 계속 기다려요. 엄마, 제발이요. 하지만 저는 답을 미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랑방 미장원에서 손님의 파마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과 꼭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손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업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간절한 게 아니라 조급했습니다. 지수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근데 빌려달라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언제? 사업 성공하면 바로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6개월 안에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니?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 믿어주세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지. 어머님,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좀 줄이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도, 차도, 예물도 다 저희가 알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것 하나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럼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어머니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계약서 사인해야 하거든요. 지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따닥따닥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강요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오는 것들 말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를요.
미장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마 기계를 잡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손이 떨리시는데. 아, 미안합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부인 저예요. 지수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윤우한테 비밀번호 받았어요. 기다렸어요. 지수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사부인, 제가 직접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 지수 사업 말이에요. 정말 큰 기회거든요. 지수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업 계획서예요. 펼쳐봤습니다. 화려한 디자인, 그럴듯한 숫자들. 하지만 내용은 부실했습니다. 투자금은 5천만 원이고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보장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아시잖아요. 팔로워 50만이에요. 팔로워와 사업 성공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지수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수가 윤우랑 결혼한 거 솔직히 저는 반대했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우가 좋은 애니까 허락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면 며느리 뒷바라지 해줘야죠. 근데 사부인은 뭐 해주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빈손이었고 지금도 미용실이나 하시면서 그래놓고 이것 하나 못 도와줘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제 돈이니까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부인 조사 좀 했어요. 미용실 원장 맞죠? 네. 근데 그 미용실 장사 안 되더라고요.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놓고 거창하게 노후 자금이라니.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좀 현실 보세요. 사부인 같은 분이 그 돈 가지고 뭐 하게요? 어차피 윤우한테 물려줄 돈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지수 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지수가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모르시나 봐.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우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수였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문자가 쏟아졌죠. 엄마,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님, 오해 있으신 것 같아요. 통화 좀 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 끝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걸 요구할까요? 아침이 밝아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 윤우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윤우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엄마, 지수 엄마한테 무슨 말 들으셨어요? 들었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물어볼 건 그게 아니잖니. 윤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지수 엄마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나한테 협박하라고 했어? 협박이 아니에요. 윤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돈 안 주면 시어머니 대접 안 하겠다는 게 협박이 아니면 뭐야? 윤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윤우야, 저번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이번 한 번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는 방식은 참 이상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해주지 못한 것만 세고 또 셉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빚진 사람이 되고 자식은 늘 피해자가 되는 거겠죠. 윤우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정말 없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너 키울 때 들인 돈, 대학 보낼 때 들인 돈, 그건 다 어디 갔어? 윤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건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건 특별한 거라는 말인가요? 나가줘. 엄마, 나가라고 했어. 윤우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진짜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울부짖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다 지쳐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윤우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학예에 꼭 와야 돼요. 윤우야, 엄마가 갈게. 정말요? 그래, 약속해.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커버린 윤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만 항상 약속 안 지켜요.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후 3시,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윤우와 지수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어머님, 저희 이해해 주세요.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업 제안서 마이너스 지수 온라인 쇼핑몰. 지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무 허술했어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수익 모델도 불분명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봤습니다. 어머님, 이 사업은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입니다. 어머님의 투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가족의 미래, 행복. 그 단어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하지만 그 어떤 불빛도 제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더 이상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로요.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패션계의 거장 이서연으로서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진짜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명예라면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의 협박 말이죠. 내일 그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하기로요.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아니, 절망을 넘어선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반격할 때가 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명품 재킷을 꺼냈습니다. 샤넬이었죠. 하지만 입지 않았습니다. 다시 낡은 가디건을 골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윤훈의 집에서 찍힌 구석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었죠. 이 사진 정말 대박이에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대비가 확실하잖아요.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와 초라한 시어머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사 쓰시려고요? 당연하죠. 이런 거 요즘 엄청 뜹니다. 빈부격차, 세대 갈등. 제발 부탁입니다. 쓰지 말아주세요. 왜요? 사실인데. 가족이 다칩니다. 이미 닫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요. 명품 자랑하면서 시어머니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정상인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서연 씨도 억울하시잖아요.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그건 기사 나가면 여론이 며느리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서연 씨한테 유리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아니라 진심을 원했으니까요. 조건이 뭔가요? 아, 역시 현명하시네요. 기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업체 광고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럼 기사 안 쓸게요. 종이를 받습니다. 건강식품 업체였습니다. 얼마죠? 500만 원이면 됩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 정도면 저도 손해 안 보고 이서연 씨도 가족 지킬 수 있잖아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안에 결정해 주세요. 내일이면 기사 올라갑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00만 원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더 요구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우였습니다. 엄마, 지순의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왜? 장인어른이 엄마 만나고 싶대요. 장인어른이? 네. 사업 얘기 때문에요. 또 사업이었습니다. 갈게. 고마워요, 엄마.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순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지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부인.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며칠 전 제 집에서 보였던 차가운 얼굴과는 달랐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우와 지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사돈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수 아버지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오늘 뵙고 싶었던 이유는 사업 때문이시죠? 역시 빠르시네요. 사돈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수 사업
정말 잘 될 겁니다.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업을 30년 했습니다. 눈이 있어요. 이건 대박입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죠. 지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부인, 솔직히 우리 지수가 윤우랑 결혼한 거 아깝습니다. 네. 지수한테 좋은 남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재벌집 아들도 있었고, 근데 윤우가 좋다고 해서 허락했어요. 윤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모양이니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모양이라니요? 미용실이나 하시면서 며느리 뒷바라지는 못하시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을 죄처럼 다룹니다. 돈이 없으면 말할 자격도 존중받을 권리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평생 일해도 늘 미안한 사람이 되고 자식은 언제나 불만 가득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없잖아요. 지수 어머니가 말렸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사부인, 돈 있으시면 내놓으세요. 없으면 윤우 이혼시킬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혼. 아빠. 지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해야 할 말이야. 지수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부인, 선택하세요. 돈 내거나 아들 잃거나. 선택. 협박을 선택이라 부르는군요. 엄마. 윤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는 솔직히 말해봐. 내 생각을. 윤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에. 돈은요?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 빨리 하세요. 내일까지 답 없으면 변호사 선임합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엘리베이터를 타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헬쑥했습니다.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우였어요. 받지 않으니 지수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장인어른이 원래 그러세요. 어머님, 오해 마세요. 저희는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혼하면 저 어떡해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지웠습니다. 모두요. 그날 밤도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돈을 줄까? 기자에게 500만 원, 지수에게 5천만 원. 그러면 끝일까? 아니, 끝이 아닐 겁니다. 더 요구할 게 분명했죠.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조직위원장, 밀라노 패션협회장, 뉴욕 보그 편집장. 제 다른 인생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국 최대 패션 매거진 편집장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편집장님, 저 이서연입니다. 어머, 이서연 디자이너님, 오랜만이에요. 편집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무슨 일이시죠? 제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체요? 네.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밝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 내일이요? 그렇게 급하게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기로요. 더 이상 초라한 미용실 원장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패션계의 거장 이서연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돈이 무엇인지, 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존엄이 무엇인지를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시험의 끝, 그리고 반격의 시작.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명품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초라한 미용실 원장이 사실은 그들이 평생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요.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과 존엄의 힘. 그들은 돈의 힘만 알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힘을 보여줄 겁니다. 반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디자이너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시작 전에 저는 한 곳에 가야 했습니다. 윤훈의 집이었습니다. 편집장님,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가시게요? 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윤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윤우야, 지수야. 앉아라.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너희한테. 윤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미용실 원장이 아니야. 네. 엄마는 패션 디자이너야. 너희가 아는 그 이서연.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 이서연 디자이너요? 그래. 패션 위크에 나오는 그 이서연 디자이너님이요? 맞아.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신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시험이요? 진심을 보고 싶었어. 너희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엄마의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지. 윤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윤우야,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 윤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이었어.
그때 엄마는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지.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병원비가 없어서 엄마는 사채를 썼어. 100만 원이었어. 그때는 큰 돈이었지. 윤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밤낮으로 일했어. 낮엔 미용실, 밤엔 옷수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5살 때 엄마는 첫 옷을 디자인했어. 작은 옷가게에 팔았지. 5만 원 받았어. 엄마, 그 돈으로 내 생일 케이크 샀어. 기억나니? 딸기 케이크. 윤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엄마는 케이크를 먹지 않았어. 너한테 다 주고 싶었거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늘의 별도, 바다의 진주도 모두 따다 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줄 수 있는 건 작은 케이크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몫까지 자식에게 주고 그걸 행복이라 부릅니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는 큰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이요? 너한테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그래서 밤마다 공부했어. 패션 디자인을.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그린 스케치야. 공책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연필로 그린 옷 디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작품이에요? 그래. 이 옷들이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거야. 윤우가 공책을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우를 위해,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윤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윤우야,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윤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말. 저는 윤우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엄마가 화난 건 내가 돈을 요구해서가 아니야. 그럼요. 내가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야. 윤우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엄마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했을 때 엄마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 죄송해요, 엄마. 지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지수야,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어머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후회돼요. 저는 2사람을 안았습니다. 일어나라. 둘 다. 엄마. 엄마는 너희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할게요. 윤우가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봐. 1년만.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디자이너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기자회견 하러 가야 해. 기자회견이요? 그래. 엄마의 정체를 밝힐 거야. 세상에. 윤우와 지수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같이 가도 돼요? 오고 싶니? 네. 꼭 가고 싶어요. 좋아. 같이 가자. 3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문득 28배 제가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윤우를 안고 이 거리를 걸었던 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엄마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항상 일만 했잖니.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는 내 학예회도 못 갔어.
내 졸업식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성공했지만 엄마 노릇은 실패한 것 같아. 엄마, 윤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윤우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션 디자이너 이서연입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으로 위장하고 제 가족을 시험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돈과 명예로 보는지 아니면 사람으로 보는지. 그래서 결과는요?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윤우와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카메라가 윤우와 지수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간 아들 내외와 함께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용서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넌 엄마 아들이잖니.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패션계 거장 이서연 충격 고백. 며느리 시험한 시어머니의 눈물. 재산 절반 기부 선언.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도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시작?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우와 지수에게 약속했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요양원이었습니다. 해맑은 요양원. 노인분들이 사시는 곳이었죠. 첫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차를 탔습니다. 엄마, 정말 1년 동안 매주 가야 하는 거예요? 윤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잖니. 지수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님, 거기 와이파이 되나요? 왜? SNS 업데이트 해야 해서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수야, 오늘부터는 핸드폰 쓰지 마. 네. 그럼 어떡해요? 사람들과 대화해. 핸드폰 말고.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서연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분들이 가족분들이시죠? 네. 제 아들 윤우, 며느리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노인분들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 여기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계셔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원장님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세요. 가족이 5년 전에 모두 떠나셨대요. 떠나셨다니요? 연락이 끊겼어요.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찾아오지 않으세요. 윤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이서연이에요.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아들. 우리 아들 왔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는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눈에서요. 제 눈에서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우가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불만스러워하던 지수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지수가 할머니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제가 손톱 깎아드릴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톱을 깎아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저 며느리 아니에요. 지수예요. 그래, 지수. 고맙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 제가 정말 죄송해요. 무슨 말이니?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할머니들 보니까 어머님이 보여요. 지수가 울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혼자 두면 어떡하죠? 제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넌 이제 달라졌잖니. 네. 꼭 잘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아버지 목욕시켜 드릴게요. 윤우야, 괜찮겠어? 네. 하고 싶어요. 윤우가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뭐가? 제게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윤우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사람은 주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으로 배우죠. 낮아지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엄마. 윤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요, 엄마.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윤우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우야.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지셔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의사 선생님, 제가 왜? 과로입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과로요? 네.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패션쇼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브랜드의 신작 발표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패션쇼는 정말 중요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 어머니였습니다. 사부인 안 계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수 어머니가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이분은 변호사 김 선생님이에요. 변호사요? 네. 사부인, 저희가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송이요? 사부인 회사 경영권 소송이요. 뭐라고요? 지수가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상속권이 있죠. 그런데 사부인이 재산 절반을 기부한다고요? 그게 제 돈인데요. 며느리 동의도 없이요? 그건 불법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소송 안 할게요. 서류를 받습니다. 회사 경영권 일부를 지수에게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죠. 협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사부인, 후회하실 거예요. 지수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패션쇼 망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협찬 업체들한테 전화 몇 통이면 돼요. 사부인 평판 떨어뜨리는 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감히가 아니에요. 진짜 할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패션쇼가 망가지면 제 브랜드도 끝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협찬업체였습니다. 디자이너님, 죄송하지만 협찬 취소하려고요. 왜요? 지수 씨 어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디자이너님 평판이 안 좋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미지가 있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자이너님, 저희 협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발. 하지만 전화는 계속 끊겼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협찬업체가 빠져나갔고 패션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평생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다시 일어설 것인가.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새벽이 밝았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지수 어머니가 이기게 두지 않기로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윤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윤우야, 엄마한테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와야 해. 지수랑 같이. 알겠어요, 엄마.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수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저를 쓰러뜨리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위기가 우리 가족을 진짜로 하나로 만들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우와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둘 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지수 어머니가 어제 왔었어. 네. 저희 엄마가요? 지수가 놀랐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왔더구나. 소송하겠다고. 소송이요? 그래. 회사 경영권 달라고.
그리고 패션쇼를 망치려고 해. 윤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협찬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시켰어. 지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기다려. 제가 지수를 막았습니다. 내가 할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패션쇼를 열 거야. 어떻게든. 하지만 협찬업체가 다 빠졌잖아요. 내 돈으로 할 거야. 윤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럼 엄청난 손해예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왜요? 지수 어머니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정확히는 나 자신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야. 인생에는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당당하게 살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패션쇼 당일이 왔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협찬업체가 없으니 장식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도 돼요? 윤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옷이 중요한 거지,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델들이 도착했습니다. 디자이너님,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잘하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객석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기자들, 바이어들, 패션 관계자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지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시작합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드레스였습니다. 단순했지만 우아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마지막 모델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였습니다.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었죠. 모델이 무대를 걸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델이 무대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 윤우와 지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무대로 나갔습니다. 관객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수 어머니가 일어나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패션쇼가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바이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디자이너님,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희도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협찬업체가 없어서 손해를 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박이 났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윤우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윤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 어머니였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야 하나 봐요.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요? 협찬 업체도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죠? 옷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진심으로 만든 건 통하니까요. 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수야, 넌 왜 저쪽 편을 들어?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한테 소송하고 패션쇼 망치려고 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지수 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제 미래는 제가 정해요.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가치?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마음이에요. 지수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너마저. 엄마, 집에 가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지수 어머니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지수야. 저는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우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낸 거야.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가 심해져서였죠. 디자이너님, 이번엔 정말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윤우와 지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어머님, 제가 간호할게요. 지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저 요즘 스케줄 다 비웠어요. 왜?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며느리 노릇할게요. 이제부터요. 지수야. 윤우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요.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윤우야.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엄마한테 해드릴게요.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죠. 실수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한 달이 지나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새 집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윤우가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저희 새 집이에요. 엄마, 저 지수 셋이 사는 집이요. 셋이? 네. 같이 살아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지수도 원해요.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윤우 사진, 가족 사진.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윤우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윤우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 학예의 날이었지. 엄마는 못 오셨지만 나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윤우야, 엄마는 저 때문에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저한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윤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수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지수야.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죠. 엄마, 내일 우리 요양원 가요. 요양원? 네. 계속 봉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가자. 같이. 식사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서연 씨가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서연 씨는 가족과의 화해 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엄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아니야. 엄마도 많이 실수했어. 하지만 엄마는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건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자신의 힘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명예가 아니라 존엄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정원을 가꿉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손에 흙이 묻습니다. 예전엔 명품 장갑을 끼고 다녔는데 이제는 맨손으로 흙을 만집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진짜 삶이 느껴지니까요. 윤우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고맙다, 지수야.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소박한 아침입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행복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먹던 호화로운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죠. 어머님, 오늘도 요양원 가실 거예요? 그래. 할머니들이 기다리시겠지. 저도 같이 갈게요. 지수야,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제 저도 거기가 좋아요. 지수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명품에 집착하지 않고 SNS도 예전만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팔로워는 줄었지만 지수는 더 행복해 보여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물에 그릇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말이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미용실 원장으로 변신했던 일, 며느리와 아들에게 실망했던 일, 기자에게 협박당했던 일, 지수 어머니와 싸웠던 일, 병원에 입원했던 일.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한 작은 집이, 수십 개의 명품 가방보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이서연 씨 왔구나.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아드립니다. 할머니 손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할머니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래, 참 좋구나. 산책하실래요? 그래, 좋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꽃도 피어 있어요. 할머니, 저 꽃 보세요. 예쁘죠? 그래, 참 예쁘구나. 할머니가 웃으십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지수가 다른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손톱 예쁘게 칠해드릴게요. 고맙구나, 우리 지수. 지수는 이제 할머니들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진짜 손녀처럼 할머니들을 챙깁니다. 예전의 지수는 사라졌습니다. 명품만 쫓던 지수, 이미지만 신경 쓰던 지수. 지금의 지수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지수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우가 제 옆에 앉습니다. 엄마, 왜? 고마워요. 뭐가?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잘하면 되는 거야. 윤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밤이 깊어 제 방에서 책상에 앉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20년 전 그린 디자인 스케치가 담긴 공책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시절, 윤우를 키우며 밤새 일하던 시절,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습니다. 윤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눈물이 납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듭니다. 그리고 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진짜 나로 살기 위해 미소가 나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고 별이 빛납니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순간. 화려하지 않지만 완전한 순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걸 가졌을 때는 공허했는데 많은 걸 내려놓으니 비로소 채워집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는 외로웠는데 낮아지니 오히려 따뜻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가치는 나눈 것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침대에 누워 회상을 합니다. 28배 제가 보입니다. 갓 태어난 윤우를 안고 있는 모습. 잘 키울게.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의 약속? 지켰을까요? 아니, 완벽하게 지키진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윤우의 학예회를 못 간 것. 윤우가 외로워할 때 곁에 없었던 것. 일만 쫓다가 아들을 놓쳤던 것.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함께 이야기하고, 주말에 함께 봉사하러 갑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문득 지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지수도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수 어머니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죠.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언젠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요. 눈을 감습니다. 평온한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좋은 꿈을요. 정원에서 윤우, 지수와 함께 웃고 있는 꿈. 행복한 꿈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혼잣말을 합니다. 정원으로 내려갑니다. 텃밭에 새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며칠 전 심은 씨앗들입니다. 작지만 푸릇푸릇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새싹을 쓰다듬습니다. 잘 자라렴. 속삭입니다. 이 새싹들처럼 저도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요. 윤우가 나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텃밭 보고 있어. 새싹 많이 났네요. 그래, 신기하지? 네.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니. 사람도 마찬가지야. 네. 작은 변화가 큰 성장을 만드는 거야. 윤우가 웃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이 정원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꽃향기가 납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겠죠. 지금 이 순간이요. 엄마, 행복하세요? 윤우가 묻습니다. 그래, 행복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섭기까지 해. 왜요? 이게 꿈일까봐. 윤우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엄마. 현실이에요. 그래, 고맙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가족의 손을 잡는 온기, 함께 웃는 시간의 소중함. 그것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외로웠던 제가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이야기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외로운 분들에게,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님들에게, 돈과 명예를 쫓다 지친 분들에게,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미소 지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보물입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은 게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진짜로 살겠습니다. 화려하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많이가 아니라 의미 있게, 그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을, 명예보다 진심을, 성공보다 행복을 선택하시길.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공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다음에도 공감과 위로가 되는 사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